Okay, and as far as Ankalaev, like where do you think he goes from here? Ankalaev, home. 모두가 기량 하락을 의심했던 38살의 선수가 리벤지에 성공하고 벨트를 되찾는 드라마는 다른 스포츠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감동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페이라는 가슴을 뛰게 하는 끌림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격투기를 오래 사랑한 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 텐데 리벤지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분석을 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경기가 일찍 끝났죠. 재밌는 점은 페이라의 커리어의 가장 어려운 경기라는 예상에 반해 가장 빠르고 쉽게 승리를 한 경기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e스포츠가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 매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승자에게 밀려오는 감동도 있지만 패자에게 따르는 씁쓸함도 있죠. 특히나 앙칼라에프는 괜히 미안해질 정도로 조롱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타이틀을 받기 위해선 긴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벨라리아 자기가 깎아먹은 이미지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경기 내용이었다고 치더라도 얘는 진짜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보여준 것도 없이 허무하게 패배해서 조금 안쓰럽네요. 아무튼 경기가 짧게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아데사냐와의 2차전을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1차전에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걸 떠나 챔프로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도전자로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페이라가 빠르게 거리를 좁히면서 압박을 시작했죠. 물론 1차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경기력으로만 비교해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페이라 입장에서는 아마 최선의 게임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도 있고 앙칼라에프가 케이지 사이드에서 그라인딩을 시작했다면 체력적으로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또 1차전처럼 킥게임을 통해 앙칼라에프가 먼저 거리를 잡고 너가 전과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압박을 하려면 경기 초반에 자신있게 치고 나가고 거리를 잡기 전에 킥을 섞어주면서 끝낼 수 있을 때 빠르게 끝내자는 이번 경기에 준비한 강도 높은 압박은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라의 도박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해도 킥체크에 발가락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앙칼라에프의 중심을 보면 뒷발에 힘이 실려있는 스탠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운터를 노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페이라가 계속 정면에 따라 붙어주었기 때문에 한번 오펜스에 함께 받아주고 돌아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스탠스가 엇갈리면서 앙칼라에프는 니킥이, 페이라는 라이트를 크게 던졌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는 똑같은 공격으로 라이트가 빗나가면서 앙칼라에프의 팔 안쪽에 맞았습니다. 근육 쪽에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아팠을 것 같고, 그것보다 레프트 훅을 던지는 모습은 진짜 위협적이긴 하네요. 일단은 앙칼라에프가 벗어나서 케이지 중앙으로 왔죠. 보통 앙칼라에프는 경기 초반부터 페이스가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바디에 내는 뒷손 스트레이트가 아니면 생각보다 레프트를 조심스럽게 내는 편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페이라가 이렇게 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승리 공식과도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프런트킥으로 한번 흐름을 끊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페이라의 압박이 시작됐고 1차전에 페이라가 크게 반응을 했었던 페인트도 보면 경기 초반에 자신있게 가둬둬야겠다 압박을 했던 만큼 크게 빠져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사이드킥 허용이 하나 있었고 앙칼라에프가 잘하는 레벨 체인지죠. 그 다음에 나온 킥을 체크해준 것으로 보아 케이지 사이드에서 밀리지만 않았다면 타이밍도 괜찮게 읽었을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난 시점에선 자신도 더 과감하게 공격을 내면서 밀어주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발가락이 부러진 것도 이 장면인 것 같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페이라의 압박이 위협적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체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대회에서 칼릴의 펀치를 다 받아주면서 와일드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은 프로아츠카가 맥없이 쓰러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는 대충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프킥은 강하게 들어갔고 바로 스탠스 체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데미지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사실상 경기를 끝냈다고 볼 수 있는 오버핸드는 딱히 셋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타이밍과 강한 압박에 강하게 던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앙칼라에프가 조금은 조급했는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레프트로 함께 걸고 라이트로 따라붙어 주려고 했던 것 같죠. 가까이서 보면 페이라가 어깨를 깊숙이 넣었기 때문에 앙칼라에프의 펀치가 어깨 밖으로 걸리면서 패링이 됐습니다. 직후에 데미지가 있는 앙칼라에프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싱글렉을 잡았는데 페이라가 어퍼를 노렸지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페이라가 타이밍을 나름 계산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페이라의 디펜스 능력이고 뭐고 사실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피니시 장면은 이 앵글로 보면 진짜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했든지 이번 경기엔 확실히 페이라의 개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앙칼라이프에게 다가가며 외치는 모습도 그렇고 테세이라가 안아주기 전까지는 웃지도 않고 그 감정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죠. 또 프로아츠카가 우는 장면도 재밌었는데 프로아츠카는 덕분에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미 페이라에게 2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타이틀을 받으려면 한 경기는 더 이겨야 되겠죠. 다음 타이틀은 칼로스 울버그가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만약 내년 이벤트로 존 존스와 매치업이 된다면 서로 한 경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회견을 보면 치마이프가 축하하고 곧 보자는 트윗이 있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감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헤비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 텀이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토프리아나 마카체프 같이 팬들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페이라가 헤비급의 도전에 벨트를 얻게 된다면 존스고 뭐고 이 형이 역대 최고의 파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앙칼라이프는 잘 모르겠네요. 호텔방에서 혼자 우울하게 앉아있는 게 상상이 돼서 제가 다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짧게 본 페이라와 앙칼라이프의 2차전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